자동차 엔진이 피스톤이 블록 밖으로 격렬하게 튀어나오기 직전에 내는 낮고 규칙적인 소리를 아시나요? 그게 바로 가은 산업에서의 제 인생의 소리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음으로 듣지만 저는 오직 저만이 지휘할 수 있는 임박한 재앙의 교향곡으로 듣습니다. 제 이름은 이선영, 58세입니다. 30년간 컨베이어 릴레이 위로 몸을 숙인 탓에 척추가 왼쪽으로 약간 휘었습니다. 저는 기업 헤드헌터들이 퇴직금을 깎으려고 하기 직전에 매우 귀중하다고 말하는 그런 종류의 유산적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요일이었습니다. 울산의 한 스탬핑 공장의 화요일은 오존과 타는 유압류 냄새가 납니다. 이건 백화점 화장품 코너에서는 살 수 없는 향수지만 솔직히 새로 온 경영진에게서 풍기는 절박함의 냄새보다는 낫습니다. 저는 3번 라인의 4번 스테이션에 서 있었습니다. 3번 라인은 제 문제아입니다. 20년 된 쿠서 로보틱스 조립 라인인데 공장 습도가 40% 아래로 떨어지면 동기화에서 벗어나는 버릇이 있습니다. 저는 계기판을 보고 이걸 알지 않습니다. 바닥판에서 느껴지는 진동으로 압니다. 진동이 왈츠에서 비틀거림으로 바뀝니다. 저는 센서 브래킷을 1-4바퀴 조이고 있었습니다. 1mm도 더 조이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광학 판독기가 난리를 칩니다. 그때 누군가의 존재를 느꼈습니다. 어떤 종류인지 아시겠죠? 강철 토케블 씨는 교대 근무자의 무거운 발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고급 회의실 카펫 외에는 거친 것을 밟아본 적 없는 비싼 이탈리아 로퍼의 정신없이 딸깍거리는 탭댄스 소리였습니다.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노란색 구역에서 계십니다. 저는 허공에 대고 말했습니다. 고전압 유지보수 자격이 없으시면 생명보험을 무효로 만드는데 3인치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선영 씨, 맞죠? 유산 시스템 전문가. 그제야 저는 돌아봤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운영이사인 최민준이었습니다. MBA 인큐베이터에서 막 부화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매끈한 피부, 의심스러울 정도로 하얀 치아, 그리고 제 첫 차보다 비싼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모세의 석판처럼 태블릿을 들고 있었고 제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재미와 약간의 혐오가 섞인 표정으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와이파이가 끊기는 90분짜리 줌 회의를 힘든 하루 일과라고 부를 것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시스템 전문가입니다. 저는 수정하며 수십 년은 더 된 넝마에 리튬 그리스 얼룩을 닦아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본사에서 우리에게 더 적은 것으로 더 많은 것을 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내려보낸 새로운 최적화 전문가임이 틀림없군요. 최민준입니다. 그가 말하며 너무 세게 잡으면 멍이 들 것 같은 부드러운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지 않았습니다. 그냥 기름 묻은 렌치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는 반사적으로 손을 거두어 바지에 닦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선영 부장님, 현대화 책임자입니다. 우리는 피벗을 하려고 합니다. 피벗이 이번 분기의 단어였습니다. 피벗이라. 저는 되뇌었습니다. 그 단어는 알루미늄 포일 맛이 났습니다. 그게 고장나지도 않은 걸 고친다는 그럴싸한 말인가요? 그가 웃었습니다. 그것은 속이 빈 마른 소리였습니다. 마치 익지 않은 파스타 상자를 흔드는 소리 같았습니다. 그게 바로 유산적 사고방식의 문제점입니다. 이 부장님, 당신은 고장나지 않았다고 보지만 저는 비효율적이라고 봅니다. 제가 기록을 검토해봤는데 당신은 3번 라인의 수동 조작에 시간의 40%를 쓰고 있습니다. 그건 낭비되는 대역폭입니다. 자동화를 자동화하는 자동화가 필요합니다. 저는 그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그 라인이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20년 동안 진화해온 별난 점들과 임시방편들의 집합체라는 것을 설명하고 싶었습니다. 수동 조작은 원래 제조업체가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지원을 중단한 펌웨어 충돌을 제가 섬세하게 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듣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머릿속에서 자신이 분기별 수익 보고서를 구하는 영웅인 팟캐스트를 듣고 있었습니다. 이 양복쟁이가 제 평생의 업적을 어떻게 해체하려고 했는지 이야기하기 전에
만약 여러분이 대기업 얼간이들에게 차가운 정의를 실현하는 현장직 사람들의 이야기에 관심이 있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하드웨어 가게에서 드라이버 하나 못 찾는 상사를 둔 적이 있다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저희 팀이 계속 이런 이야기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20분 후에 회의가 있습니다. 최민준이 태블릿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모든 선임 직원들이 참석합니다. 제가 로드맵을 공개할 겁니다. 아주 흥미로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석하겠습니다. 제가 3번 라인이 다음 판금 팔레트를 먹어치우지 않도록 설득하고 나서 말했습니다. 그는 공합 호스 코일을 마치 독사처럼 조심스럽게 넘어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가 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속이 답답해졌습니다. 마감일이나 부품 부족 같은 평소의 업무 스트레스가 아니었습니다. 더 차가운 무언가였습니다. 호수 위로 회색빛의 무겁고 피할 수 없는 폭풍 전선이 몰려오는 것을 볼 때 느끼는 그런 감정이었습니다. 저는 센서 조정을 마쳤습니다. 라인은 다시 완벽한 리듬으로 윙윙거렸습니다. 쿵쾅, 쿵쾅. 그것은 음악이었습니다. 저는 안전 케이지를 두드렸습니다. 걱정 마, 아가씨. 저는 속삭였습니다. 저 번쩍이는 남자가 널 다치게 놔두지 않을 거야. 하지만 회의실로 걸어가면서 손을 거칠게 닦는 동안 그 불길한 느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제 사물함에 들렀습니다. 2012년에 단종된 PLC 시스템 설명서 더미 뒤에 작고 눈에 띄지 않는 USB 드라이브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왜 거기에 보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편집증일 수도 있고 직관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수년에 걸쳐 컴파일한 전체 공장 로직 아키텍처의 고스트 이미지, 백업의 백업이었습니다. 이 녹슨 고무를 지탱하는 모든 패치와 모든 스파게티 코드 라인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5년 만에 처음으로 사물함에서 꺼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것은 장전된 총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회의실은 섭씨 20도까지 냉방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옛 동료들도 모두 와 있었습니다. 유지보수팀의 박 부장, 품질관리팀의 김 차장, 그리고 현장 감독인 최 대리. 모두 지쳐 보였습니다. 도끼가 휘둘러지고 있지만 누구의 목이 걸려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최민주는 테이블 머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뒤에는 시너지, 총체적, 적정 규모화 같은 단어들이 빛나는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이 있었습니다. 환영합니다, 팀원 여러분. 최민준이 활짝 웃었습니다. 그는 앉지 않고 서성거렸습니다. 지난 2주간 관찰한 결과 솔직히 충격받았습니다. 부족적 지식에 대한 의존도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부족적 지식을 하수구 누수처럼 말했습니다. 특정 개인에게 중대한 의존성이 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하며 제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만약 이 부장님이 버스에 치이면 3번 라인은 멈춥니다. 박 부장님이 복권에 당첨되면 공조 시스템이 멈춥니다. 이것은 용납할 수 없는 위험입니다. 우리는 완전히 표준화된 클라우드 기반 ERP 시스템으로 전환할 것입니다. 더 이상 수동 패치도 마법 같은 손길도 없습니다. 우리는 현장을 디지털화할 것입니다. 박 부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의 손마디는 흉터가 있고 두꺼웠습니다. 이사님, 외람된 말씀이지만 클라우드는 4번 프레스의 유압실이 1월과 7월에 다르게 팽창한다는 것을 모릅니다. 센서는 그걸 감지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합니다. 최민준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눈까지는 웃지 않는 미소였습니다.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박 부장님. 당신은 감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데이터가 필요하고 데이터를 얻을 겁니다. 오늘부터 모든 계약을 감사할 것입니다. 중복되는 부분을 찾을 겁니다. 방은 저는 주머니에 손을 넣고 USB 드라이브의 차가운 플라스틱을 만지작거리며 꼼짝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이선영 부장님, 최민준이 말하자 방이 줄어드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의 역할은 주로 유산 시스템 유지보수이고 우리는 그 유산 시스템을 제거할 것이기 때문에 인사팀에서 오늘 오후에 당신의 전환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잡을 것입니다. 전환이라.
저는 무미건조하게 말했습니다. 표준적인 검토 절차입니다. 그가 손을 휘저으며 무시하듯 말했습니다. 그냥 서류 작업일 뿐입니다. 하지만 예산을 봐야 합니다. 이 부장님은 비싼 사치품입니다. 현대 시대에는 장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운영자가 필요합니다. 저는 눈도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소리치지도 않았습니다. 의자를 창문 밖으로 던지지도 않았습니다. 비록 그 충동이 입안에서 구리맛이 날 정도로 강했지만 말입니다. 저는 그냥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무서울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저 자신도 놀랐습니다. 좋습니다. 최민준이 손뼉을 쳤습니다. 낡은 것은 가고 새로운 것이 옵니다.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팀원들이 나가면서 박 부장이 제 어깨를 꽉 쥐었습니다. 그는 무언가를 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선영 씨, 이건 말도 안 돼.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괜찮아요, 박 부장님. 제가 말하자 작고 날카로운 미소가 입가에 번졌습니다. 그는 현대화를 원해요. 부족적 지식이 없는 공장이 어떤 모습인지 보고 싶어 하죠. 우리가 그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고개를 든 채 그 방을 나왔습니다. 설계도와 오래된 커피컵이 쌓여있는 엔지니어링 구역의 어수선한 제 책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제 단말기 앞에 앉았습니다. 최민주는 직원을 해고한다고 생각했겠지만 그는 원자로의 제어봉을 뽑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저는 명령 콘솔을 열었습니다. 제 손가락은 30년간 어둠 속에서 타이핑해온 근육 기억으로 키보드 위를 날아다녔습니다. 파일 복사, 암호화, 상태 완료. 저는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개인 소지품을 챙기는 것뿐이었습니다. 만약 그 소지품에 시스템의 논리 게이트에 대한 유일하게 작동하는 지도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건 그냥 지적 재산일 뿐이지 않습니까?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공장 바닥이 제 아래에서 럼블거렸습니다. 이제는 다르게 들렸습니다. 숨을 죽이고 있는 짐승처럼 들렸습니다. 좋아, 최민준 이사. 저는 화면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운전하고 싶다고? 여기 열쇠가 있다. 수동 운전할 줄 알길 바란다. 인사팀 사무실은 언제나 으스러진 꿈의 냄새를 감추는 바닐라 방향제 냄새가 납니다. 가은산업의 인사부서는 깨끗한 타워, 즉 공장과 물리적으로는 붙어 있지만 정신적으로는 다른 행성에 위치한 관리동에 있었습니다. 카펫은 회색이었고 벽은 베이지색이었고 사람들은 눈에 생기가 없었습니다. 저는 불편하게 디자인된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이 내미는 어떤 퇴직 합의서든 그냥 서명하고 떠나고 싶게 만들려는 의도였을 겁니다. 제 맞은편에는 최민준과 인사팀의 김지현이라는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김지현은 12살처럼 보였고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최민준은 모노폴리 게임에서 막 이기려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자, 이선영 부장님. 최민준이 등을 기대고 손가락을 모으며 시작했습니다. 앞서 논의했듯이 디지털 사으로의 전환으로 인해 당신의 특정 기술은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은 없습니다. 진화일 뿐입니다. 당신은 연료분사 시대의 기화기 같은 존재입니다. 그는 제가 자신의 비유에 감명받기를 기다리며 잠시 멈췄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럼 32년 동안 이 공장을 99.8%의 가동률로 유지해온 것이 기화기라는 거군요. 바로 그거예요. 그가 마치 제가 상을 탄 것처럼 손가락으로 저를 가리켰습니다. 이해하시는군요. 우리는 당신의 계약을 간소화해야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근속 보너스로 부풀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민첩해지려면 감당할 수 없는 무게입니다. 김지현이 책상 위로 서류 한 장을 밀었습니다. 이것은 퇴직 합의서입니다. 이 부장님. 5년 근속마다 2주치의 퇴직금을 제공하며 비방 금지 조항과 모든 회사 자산의 완전한 인계를 조건으로 합니다. 저는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액수는 모욕적이었습니다. 중고 현대차 한 대를 살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아마도 레이건 행정부 시절부터 콘크리트 바닥을 걸어 다닌 탓에
결국 필요하게 될 고관절 수술 비용을 감당하기에는 부족했을 겁니다. 그리고 인계는요? 제가 최민준을 보며 물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훈련시키라는 건가요? 어디에 문제가 숨겨져 있는지 보여주라는 건가요? 최민준이 다시 웃었습니다. 그 건조하고 덜거덕거리는 웃음이었습니다. 이 부장님, 제발요. 우리는 문서가 있습니다. 설계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설화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클라우드가 있습니다. 새로운 팀은 월요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들은 새로운 ERP에 대한 인증을 받았습니다. 당신이 그들 어깨 너머로 서서 예전에는 덕트 테이프와 기도로 어떻게 고쳤는지 말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일어서서 구석에 있는 파쇄기로 걸어가 계약갱신 이선영이라고 적힌 폴더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는 제가 볼 수 있도록 그것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연장 제안서였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디지털화 말입니다, 이 부장님. 더 깨끗하죠. 그는 폴더를 파쇄기에 넣었습니다. 기계가 만족스러운 소리를 내며 종이를 먹어치웠습니다. 그는 소음 속에서 저를 향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연극적이었습니다. 그것은 잔인했습니다. 그것은 필요했습니다. 만약 그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만약 그가 조금이라도 존중을 보였다면 저는 그에게 경고했을지도 모릅니다. 6번 프레스의 열 폭주에 대해 말해줬을지도 모릅니다. 지붕의 냉각 펌프가 뇌우 후에 수동으로 재부팅해야 한다는 것을 언급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 미래가 색종이 조각으로 변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가은 산업에 대해 가지고 있던 마지막 충성심의 조각이 사라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저는 퇴직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세부 사항은 읽지 않았습니다.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사원증 부탁합니다. 김지연이 속삭였습니다. 저는 제 아이디 배지를 풀었습니다. 사진은 20년 전 것이었습니다. 더 젊고 덜 지쳐 보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회사 데이터도요. 최민준이 덧붙였습니다. 노트북 드라이브 열쇠. 저는 가방에 손을 뻗었습니다. 회사 전화기와 무거운 열쇠 꾸러미를 꺼냈습니다. 서버실, 전기 케이지, 유지보수 리프트의 열쇠들이었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땡그랑 소리를 내며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주머니 속에 USB 드라이브가 다리에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훌륭합니다. 최민준이 일어서서 재킷 단추를 잠그며 말했습니다. 경비원이 밖으로 안내할 겁니다. 표준 절차입니다.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무릎에서 뚝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최민준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는 키가 컸지만 제게는 작아 보였습니다. 그는 불꽃놀이 공장에서 성냥을 가지고 노는 아이처럼 보였습니다. 현대화의 행운을 빕니다, 최 이사님. 기계들은 개성이 있어요. 잘 대해주세요. 기계는 기계일 뿐입니다, 이 부장님. 그가 비웃었습니다. 코딩된 대로 움직일 뿐이죠. 네. 제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분명히 그렇죠. 주차장으로 가는 길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긴 길이었습니다. 제가 신입일 때부터 알던 젊은 경비원 박주임이 제 옆에서 걸었습니다. 그는 비참해 보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장님.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돼요. 식당에서 차단기가 떨어지면 누가 고치겠어. 최 이사는 최적화 전문가야, 박주임. 제가 선글라스를 쓰며 말했습니다. 차단기도 최적화하겠지. 저는 녹슨 부분이 페인트보다 더 많은 낡은 포터 트럭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제 개인 상자를 조수석에 던졌습니다. 저는 잠시 거기에 앉아 운전대를 꽉 쥐었습니다. 거대한 회색 덩어리인 공장을 돌아봤습니다.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생산 라인의 윙윙거리는 소리가 아스팔트를 통해 진동했습니다. 저는 제 개인 휴대폰을 꺼내 몇 년 전 비상진단을 위해 설치해둔 원격 데스크톱 노드에 연결된 보안 앱을 열었습니다. 최민준의 IT팀은 제 회사 자격증명을 취소했지만 구식 조명 제어 시스템의 하위 디렉토리에 묻혀있는
admin ghost라는 백도어 계정은 찾지 못했습니다. 왜 찾았겠습니까? 그들은 사용자를 찾고 있었지 유령을 찾고 있지는 않았으니까요.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시스템 온라인, 사용자 admin ghost, 권한, 루트,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복수는 차갑게 식혀서 먹는 요리지만 산업 사보타주는 서서히 끓여야 합니다. 저는 그냥 문이 열려 있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잘 있어, 오랜 친구. 저는 공장에 대고 말했습니다. 저는 트럭 시동을 걸었습니다. 엔진이 굉음을 내며 살아나 멀리서 들려오는 공장의 윙윙거리는 소리를 삼켜버렸습니다. 차를 몰고 떠나면서 저는 백미러를 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강릉에 있는 언니네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와인을 마실 거고 늦잠을 잘 겁니다. 그리고 피할 수 없는 전화를 기다릴 겁니다. 왜냐하면 유산 시스템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것들은 기초입니다. 그리고 반짝이는 새 지하실을 넣기 위해 기초를 파내면 집 전체가 기울어지기 마련입니다. 저는 3일 어쩌면 4일을 예상했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단 이틀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떠난 후 첫 24시간은 평화로웠다고 합니다. 관성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전원을 꺼도 무거운 플라이 휠은 한동안 계속 돕니다. 최민주는 아마 에스프레소를 마시며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죽은 무게를 성공적으로 절단했다고 자축했을 겁니다. 하지만 엔트로피는 끈기 있는 사냥꾼입니다. 저는 현장에 없었지만 나중에 박 부장이 대포폰으로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이번 라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라인은 자동차 셰시 프레임의 정밀 용접을 담당합니다. 로봇팔이 강철 프레임 주위에서 춤을 추며 밀리미터 단위의 정확도로 용접점을 찍습니다. 월요일 오전 8시에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반짝이는 태블릿 버튼을 눌러 로직 제어를 제가 유지하던 로컬 서버에서 그의 새로운 클라우드 기반 ERP 시스템으로 전환했습니다. 원활한 통합이라고 불렀습니다. 오전 10시 15분 타이밍 드리프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재앙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느려졌을 뿐입니다. 클라우드 서버와 실제 모터 사이의 지연 시간은 200밀리초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고속 제조업에서 200밀리초는 영원입니다. 완벽한 용접과 고철 더미의 차이입니다. 박 부장은 첫 징후가 소리였다고 말했습니다. 용접기에 부드러운 팝 소리가 더듬거리는 팝 소리로 바뀌었습니다. 그러자 팔들이 망설이기 시작했습니다.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지휘대에서 잠든 지휘자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라인 멈춰. 최 대리가 소리쳤습니다. 관람석에 서 있던 최민준이 손을 저었습니다. 단지 보정 단계일 뿐이야.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작업 흐름에 적응하고 있는 중이야. 그냥 둬. 그래서 그들은 그냥 뒀습니다. 오전 10시 45분 4번 팔이 2번 팔이 아직 배치하지 않은 접합부를 용접하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강철을 용접하는 대신 허공을 용접하고 돌아서 안전 케이지를 쳤습니다. 값싼 7월 4일 불꽃놀이처럼 불꽃이 튀었습니다. 비상 정지 장치가 작동했습니다. 라인이 끙끙거리며 멈췄습니다. 바닥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분당 수백만 원의 비용이 드는 그 무겁고 값비싼 침묵이었습니다. 유지보수. 최민준이 인터콤으로 소리쳤습니다. 저 라인 움직여. 하드웨어에 무슨 문제야? 그것이 그의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하드웨어를 탓한 것. 박 부장과 그의 팀이 기계에 몰려들었습니다. 모터를 점검했습니다. 전압을 점검했습니다. 모든 것이 정상이었습니다. 하드웨어는 괜찮았습니다. 뇌가 고장난 것이었습니다. 타이밍 문제입니다, 이사님. 박 부장이 관람석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새 시스템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로컬 제어 루프로 되돌려야 합니다. 되돌리는 건 없어. 최민준이 소리쳤습니다. 그의 얼굴이 비상등처럼 붉어졌습니다. 클라우드가 표준이야. 당신 쪽에서 지연 시간을 해결해. 렌치로 빛의 속도를 고칠 수는 없습니다. 박 부장이 자신의 직업을 걸고 소리쳤습니다. 한편 서버실에서는 새로운 IT팀 파이썬은 알지만 서버 모터가 발등에 떨어져도 알아보지 못할 젊은이들이 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코드가 오래된 로직 블록을 덮어쓰도록 강요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들은 할 수 없었습니다. 오래된 이선형, 유산, 프로토콜 파일을 삭제하려고 할 때마다 시스템은 접근을 거부했습니다. 오류 4003, 금지됨, 관리자 권한 필요, 시스템 설계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시스템 설계자가 누군데? IT 팀원 중 한 명이 미친 듯이 타이핑하며 물었습니다. 문서에는 이선영이라고 되어 있어. 다른 한 명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계정은 삭제되었어. 그럼 관리자 키는 누가 가지고 있는 거야? 그들은 키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제가 키를 가지고 있었고, 저는 현재 300마일 떨어진 강릉의 베란다에 앉아 갈매기가 감자튀김을 먹는 것을 지켜보며 냉각수 맛이 나지 않는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최민준이 서버실로 들이닥쳤습니다. 왜 이번 라인이 멈춘 거야? 정오까지 15% 효율성 향상을 본사에 약속했단 말이야. 잠겨 있습니다. IT 팀장이 더듬거렸습니다. 기계에 유령이 있습니다, 이사님. 중요한 타이밍을 제어하는 레거시 파티션이 있습니다. 루트 암호 없이는 덮어쓸 수 없습니다. 해킹해. 최민준이 소리쳤습니다. 그냥 코드일 뿐이야. 무차별 대입 공격을 해. 무차별 대입 공격을 하면 안전 프로토콜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IT 팀장이 경고했습니다. 전체 시스템이 잠길 수도 있습니다. 상관없어. 우리는 돈을 잃고 있어. 필요하다면 안전 프로토콜을 우회해. 그냥 라인을 움직여. 오, 최민준. 순진한 사람 같으니. 제조 라인에서 안전 프로토콜을 우회하는 것은 브레이크가 속도를 늦춘다고 화물 열차의 브레이크를 제거하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잠시 동안은 더 빨리 가겠지만 멈출 때는 장관일 겁니다. 강릉으로 돌아와 제 전화가 울렸습니다. 제 유령 앱에서 온 알림이었습니다. 경고 안전 오버라이드 시작됨. 사용자 시스템 관리자 최민준. 경고 4번 프레스의 11개 비활성화됨. 경고 이번 라인의 충돌 감지 비활성화됨. 저는 화면을 쳐다봤습니다. 그는 정말로 해냈습니다. 그는 안전장치를 껐습니다.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잠금 장치를 다시 작동시키라는 명령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가 스스로를 망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제 계약서를 파쇄했습니다. 그는 제 평생의 업적을 쓰레기라고 불렀습니다. 타버려라. 저는 속삭였습니다. 저는 전화를 내려놓고 샌드위치를 만들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경화강이 만나서는 안 될 무언가와 만날 때 나는 특유의 우지직 소리를 아시나요? 이가 시릴 정도의 소리입니다. 순식간에 연봉이 증발하는 소리입니다. 오후 1시 30분, 이번 라인이 다시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최민준이 강제로 오버라이드를 실행했습니다. 그는 겐트리에 팔짱을 끼고 서서 폭풍 속에서 배를 조종하는 선장처럼 보였습니다. 선원들에게 선체를 침몰시키라고 막 명령했다는 사실은 까맣게 잊은 채 말입니다. 그는 겁에 질린 현장 직원들에게 선언했습니다. 혁신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시스템은 작동합니다. 로봇팔이 윙윙거리며 살아났습니다. 312초마다 위치를 확인하는 비대한 안전 코드가 없으니 더 빠르고 부드럽게 움직였습니다. 약 90초 동안 최민준은 천재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다 5번 스테이션의 센서가 고장났습니다. 보통 제 로직 맵에서는 센서 고장이 발생하면 소프트 홀트가 발동됩니다. 기계는 속도를 줄이고 판도값을 다시 확인한 후 여전히 문제가 있으면 중립 위치에 정지합니다. 10초가 걸립니다. 짜증나지만 안전합니다. 하지만 최민준은 소프트 홀트를 우회했습니다. 그는 속도를 원했습니다. 그는 연속적인 흐름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센서가 자동차 도어 쉐시의 위치를 보고하지 못했을 때 로봇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도어가 있어야 할 곳에 있다고 가정했습니다. 초당 6피트의 속도로 고토크 용접건을 앞으로 휘둘렀습니다. 도어는 없었지만 다음 스테이션에 유압 클램프가 있었습니다. 우지직 소리는 그냥 부딪히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로봇 팔이 용접기를 클램프에 박아 티타늄 볼트를 절단하고 로봇의 주축을 구부렸습니다. 총소리 같은 소리에 이어 금속이 찢어지는 비명이 들렸습니다. 유압류가 동맥혈처럼 통로에 뿌려졌습니다. 기계는 멈췄습니다. 뜨거운 용접팁에 유압류가 다 발화하자 화재 경보가 울렸습니다. 불이야. 이번 라인에 불이야. 박 부장이 소화기를 잡고 소리쳤습니다. 팀원들은 작은 불길과 싸우며 화학 거품으로 수천 달러 상당의 원자재를 파괴했습니다. 최민주는 갑판에서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효율성 향상은 방금 재앙적인 실패로 바뀌었습니다. 1시간 후 피해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로봇 축 3파괴, 교체 비용이 500만 원, 유압 클램프 완전 손실, 비용 700만 원, 다운타임 예상 최소 48시간. 그리고 전화가 울렸습니다. 내선 전화가 아니었습니다. 관리자 사무실 벽에 있는 빨간 전화기였습니다. 베트폰이었습니다. CEO인 현 회장이었습니다. 현 회장은 코드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숫자는 이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책상에는 실시간 생산량을 보여주는 대시보드가 있었습니다. 그 대시보드는 방금 평평해졌습니다. 저는 거기에 없었지만 소문은 빨리 퍼집니다. 가은 산업의 사무실 벽은 얇습니다. 현 회장의 목소리가 스피커폰을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왜 이번 라인이 0으로 보이지? 그리고 왜 방금 화재 진압장치 방출에 대한 자동 경고를 받았지? 회장님, 최민준이 목소리가 갈라지며 더듬거렸습니다. 마이그레이션 중에 사소한 하드웨어 이상이 발생했습니다. 센서 오작동입니다. 센서라고? 현 회장이 소리쳤습니다. 6개월 전에 그 센서들 교체했잖아. 이 부장이 그 프로젝트를 처리했어. 5년은 끄떡없다고 했어. 그 이름은 저주처럼 공중에 맴돌았습니다. 이선영. 이 부장님은 그걸 확인할 수 없습니다. 최민준이 화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그녀의 레거시 구성이 결함을 감췄을 수도 있습니다. 감췄을까? 아니면 관리했을까? 현 회장이 물었습니다. 그는 예리했습니다. 화장실 고치는 법을 몰라도 헛소리 냄새는 맡을 줄 알아야 CEO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전화는 원활할 거라고 들었는데 이 부장이 잉여 인력이라고 했잖아. 지금 보니 그 잉여 인력이 시간당 3천만 원의 손실을 입히고 있는 것 같은데 작은 문제입니다, 회장님. 그냥 작은 문제입니다. 2교대까지는 다시 가동시킬 겁니다. 팀원들을 투입했습니다. 그러는 게 좋을 거야. 현 회장이 으르렁거렸습니다. 금요일에 포드에 납품을 못하면 우리가 교체해야 할 건 센서가 아닐 테니까 전화가 끊겼습니다. 최민준이 수화기를 내려쳤습니다. 그는 IT 책임자인 김주임에게 돌아섰습니다. 다른 김주임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스키니 진을 입었습니다. 고쳐. 왜 오버라이드가 실패했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이사님. 김주임이 속삭였습니다. 이사님이 시키신 대로 정확히 했습니다. 오류를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로그를 보니 보조 명령이 있었습니다. 무슨 보조 명령? 충돌 직전에 김주임이 스크롤되는 빨간 텍스트로 가득 찬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시스템이 Safety V4라는 서브루틴에 접근하려고 했습니다. 오래된 파일이지만 작성자의 사용자 권한을 취소했기 때문에 경로가 차단되었습니다. 작성자가 누구였지? 김주임이 꿀꺽 삼켰습니다. 이선영입니다. 최민준이 화면을 쳐다봤습니다. 그는 이마에 땀을 닦았습니다. 지워버려. 그가 첨첨거렸습니다. 그녀의 파일에 대한 모든 참조를 삭제해. 처음부터 새로운 안전 패치를 만들어. 그녀의 유령이 내 기계를 괴롭히는 걸 원치 않아. 이사님, 처음부터 새로운 안전 커널을 작성하는 데는 몇 주가 걸립니다. 내일 아침까지 해. 한편 강릉에서는 만을 따라 걷고 있었습니다. 물은 차갑고 푸르렀습니다. 멋진 매끄러운 돌을 찾아 수면 위로 던졌습니다. 4번 튕겼습니다. 관절염이 있는 여자치고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계속 전화를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확인했습니다.
원격 뷰어에 오류 로그가 쌓이는 것을 봤습니다. IT팀이 제가 10년 동안 완벽하게 만든 코드를 작성하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들이 초보적인 실수, 구문 오류, 루프 실패, 변수 불일치를 저지르는 것을 봤습니다. 그들은 제가 사전 없이 발명한 언어를 배우려고 했습니다.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최민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썩어도 쌌습니다. 하지만 기계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학대받는 것을 보는 것이 싫었고 현장의 동료들 때문이었습니다. 박 부장은 지금쯤 유압류를 청소하며 이교대를 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만약 제가 지금 돌아가서 도와주겠다고 전화를 걸면 최민준이 공을 가로챌 것입니다. 그가 컨설턴트를 관리했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는 아무것도 배우지 못할 것입니다. 아니요, 교훈은 비싸야 했습니다. 아파야 했습니다. 저는 언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언니는 라자냐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은퇴 생활은 어때? 그녀가 저에게 레드와인을 따라주며 물었습니다. 시끄러워.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주 시끄러워. 그날 밤 저는 아기처럼 잤습니다. 최민주는 전혀 잠을 못 잤을 겁니다. 수요일 아침이 되자 공장은 환자가 위독하고 의사들이 교과서를 놓고 다투는 병동 같았습니다. 2번 라인은 여전히 멈춰 있었습니다. 1번 라인은 운영자들이 버튼을 누르기를 두려워해서 절반 속도로 가동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민주는 48시간 만에 1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그의 양복은 구겨졌고 자신감은 사라지고 광적이고 절박한 에너지로 대체되었습니다. IT팀 정화조라고 부르기로 하죠. 그들은 밤새 제 디지털 DNA를 메인프레임에서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하드드라이브에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이선영 사용자 프로필을 삭제했습니다. IT 담당자 김주임이 모니터를 쳐다보느라 충혈된 눈으로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변경 사항을 적용하기 위해 메인 서버를 재부팅할 때마다 프로필이 스스로 복원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해? 최민준이 5번째 에너지 드링크를 들이키며 요구했습니다. 컴퓨터잖아. 영혼이 없다고. 아키텍처 때문입니다, 이사님. 김주임이 벽에 던져진 스파게티 그릇처럼 보이는 설계도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거 보이시죠? 코어 커널, 즉 공장에게 나는 공장이다 라고 말하는 것에는 종속성이 있습니다. 부팅 시 마스터 서명을 확인합니다. 설계자 키를 찾지 못하면 데이터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숨겨진 파티션에서 시스템 복원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설계자 키는 이선영의 개인 암호화 토큰입니다. 김주임이 말했습니다. 그녀는 패치만 쓴 게 아닙니다, 이사님. 그녀는 부트로더를 썼습니다. 새로운 ERP가 그 위에 앉으려고 하는 운영체제를 구축했습니다. 우리는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고 반항하는 환자에게 뇌이식을 하려는 것입니다. 최민준이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그럼 지워버려. 드라이브를 포맷해. 공장 초기화. 방은 죽음처럼 조용해졌습니다. 90년대에 공장이 문을 열 때부터 그곳에 있었던 스탠이라는 이름의 노련한 기술자가 뒤에서 잠에서 깼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젊은이. 뭐라고? 최민준이 쏘아붙였습니다. 공장 초기화 말이야. 스탠이 이쑤시개를 씹으며 말했습니다. 이곳에서 그게 깨끗한 시작을 의미한다고 생각해? 공장 기본값은 1998년 설정이라는 뜻이야. DOS 프롬프트라는 뜻이지. 로봇팔이 손이 있다는 걸 잊어버린다는 뜻이야. 바닥에 있는 모든 기계의 보정 데이터를 잃어버린다는 뜻이야. 다시 일일이 맞춰야 해. 1998년은 상관없어. 최민준이 소리쳤습니다. 현재 설정에 클라우드 백업이 있어. 지연 시간 문제 때문에 동기화에 실패한 그 클라우드 백업 말인가? 스탠이 건조하게 물었습니다. 최민준은 잠시 멈췄습니다. 그는 서버렉을 쳐다봤습니다. 그는 생산보드의 빨간 숫자를 쳐다봤습니다. 그는 궁지에 몰렸습니다. 똑똑한 남자라면 멈췄을 것입니다. 똑똑한 남자라면 그것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에게 전화해서 빌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최민주는 똑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존심이 강했습니다. 자존심은 사업에서 가장 비싼 상품입니다. 최민준이 속삭였습니다. 공장 초기화, 레거시 파티션을 지워 오늘부터 처음부터 다시 구축하는 거야. 이사님, 그러면 공장 전체가 오프라인이 됩니다. 김주임이 경고했습니다. 이번 라인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요. 조명, 공조, 도어락까지. 최민준이 소리쳤습니다. 내가 책임자야. 필요하다면 다 태워버려. 그냥 그녀를 시스템에서 없애버려. 김주임이 명령을 입력했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명령, format, system, root force, warning. 이 작업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진행하시겠습니까? Y. N. 그는 Y를 누르고 엔터를 쳤습니다. 제어실의 화면이 깜빡였습니다. 그리고 검게 변했습니다. 서버팬의 윙윙거리는 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바닥에서는 조명이 윙윙거리다 꺼졌습니다. 비상 나트륨 램프가 켜지면서 조용한 공장을 병적인 주황색 빛으로 물들였습니다. 컨베이어 벨트가 덜컹거리며 멈췄습니다. 공기 압축기가 길고 애처로운 소리를 내며 멈췄습니다. 침묵. 절대적인 죽음의 침묵이었습니다. 최민준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 끝났어. 이제 새 이미지를 부팅해. 김주임이 전원 버튼을 눌렀습니다. 서버가 윙윙거렸습니다. 화면에 텍스트가 스크롤되었습니다. 부팅 중, OS 로드 중, 오류, 부팅 장치를 찾을 수 없음, 오류, HLL 누락, 오류, 시스템 설계자 서명 필요. 뭐야? 최민준이 몸을 기울였습니다. 저게 뭐야? OS를 지웠습니다. 김주임이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BIOS, 즉 마더보드 펌웨어는 여전히 그녀의 서명을 찾고 있습니다. 권한을 인식하지 못해서 새 이미지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회해. 할 수 없습니다. 하드웨어에 인코딩되어 있습니다. 그녀가 물리적으로 칩을 플래시했습니다. 갑자기 메인 화면에 메시지가 나타났습니다. 시스템 오류가 아니었습니다. 비상알림 게이트웨이를 통해 라우팅된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애드민 고스트로부터의 메시지. 방금 내 뇌를 포맷하려고 했어. 최민준? 무례하군. 최민준이 입을 벌린 채 화면을 쳐다봤습니다. 그녀가 우리를 보고 있어. 김주임이 겁에 질려 속삭였습니다. 벽 속에 있어. 그녀는 유령이 아니야. 최민준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해커야. 신호를 추적해. 경찰에 신고해. 이사님, 스탠이 일어서서 코트를 입으며 말했습니다. 그녀는 해킹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방금 그녀가 지은 집에 침입하려고 했고 당신이 도난 경보를 울린 겁니다. 저는 집에 갈 겁니다. 어른을 고용하면 전화하세요. 스탠이 걸어 나갔습니다. 나머지 팀원들은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공장은 죽었습니다. 화면은 검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어딘가에서 58세의 여성이 아마도 킥킥거리고 있을 겁니다. 저는 킥킥거리지 않았습니다. 사실 포도를 먹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족감은 깊고 자양분이 되었습니다. 제 휴대폰에서 시스템 오프라인 알림을 받습니다. 그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현장을 핵폭탄으로 날려버렸습니다. 이제 그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낡은 시스템도 새로운 시스템도 그저 수백만 달러 상당의 조용한 금속과 내일로 예정된 이사회 회의뿐이었습니다. 이제 나사를 조일 시간이었습니다. 목요일 아침, 공장은 16시간 동안 어두웠습니다. 침묵이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배송 트럭들이 하역장에 줄을 서서 엔진을 켜놓고 있었고 운전자들은 전자 게이트가 열리지 않아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적시 공급망은 순식간에 제때가 아닌 것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오전 7시에 전화가 왔습니다. 박 부장이었습니다. 선영 씨, 제발 전화 좀 받아요. 그의 목소리는 긴장되어 있었고 공황 상태에 가까웠습니다. 저예요, 박 부장님. 제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그가 미쳤어요, 선영 씨. 최 이사요. 그는 기계적으로 디지털 잠금을 우회하려고 하고 있어요.
밤새 고용한 용역업체 직원들을 데리고 전력실에 내려가 있어요. 논리 제어기를 우회하기 위해 주버스를 직접 연결하고 있어요. 저는 똑바로 앉았습니다. 직접 연결이라고요? 박 부장님? 그건 480볼트예요. 만약 그들이 위상 순서 보호 장치를 우회하면 알아요. 제가 말했어요. 위상을 바꾸면 모터가 역회전할 거라고요. 펌프, 팬, 모든 것이요. 유압 프레스는 아래로 누르는 대신 위로 밀려고 할 거예요. 공장을 산산조각 낼 겁니다. 어디 계세요? 주차장에 있어요. 제 직원들은 대피시켰어요. 제 팀원들이 그의 보너스를 위해 죽게 놔둘 수는 없어요. 하지만 선영 씨, 아침 교대 근무자들은 아직 안에 있어요. 휴게실에서 전원이 다시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피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모터를 역회전시키는 것은 비싼 것뿐만 아니라 폭탄이었습니다. 환기팬이 역회전하면 배기가스를 공장 안으로 끌어들일 것입니다. 무거운 프레스가 잘못 순환하면 산산조각이 나서 벽을 뚫고 파편을 날릴 수 있었습니다. 그를 바꿔주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당신과는 이야기하지 않을 거예요. CEO가 다시 전화했을 때 휴대폰을 부숴버렸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말하며 머리를 굴렸습니다. 저는 그를 물리적으로 막을 수 없었습니다. 로그인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가 서버를 포맷했으니까요. 하지만 스탠이 언급했던 하드웨어에 인코딩된 BIOS, 즉 유령 파티션에는 마지막 안전장치가 있었습니다. 제가 몇 년 전 치명적인 사이버 공격이나 제어 장치의 적대적 인수시에 대비해 프로그래밍해둔 사자의 스위치였습니다. 그것은 휴대폰 비상방에서 특정 명령을 기다렸습니다. 주 차단기에 물리적 잠금을 유발하는 명령이었습니다. 퓨즈를 끊을 것입니다. 퓨즈 값으로 1,000만 원이 들겠지만 최민준이 노동자들을 죽이기 전에 전원을 차단할 것입니다. 박 부장님, 제 말 들으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모두 더 뒤로 울타리 쪽으로 물러나게 하세요. 어떻게 하시려고요? 플러그를 뽑을 겁니다. 영구적으로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메시지 앱을 열었습니다. 가은 주버스로 저장된 연락처가 있었습니다. 마스터 차단기 패널에 직접 연결된 휴대폰 모뎀이었습니다. 저는 한 단어를 입력했습니다. 구두점도 감정도 없는 한 단어. 실행. 보내기 버튼 위에 엄지손가락을 올렸습니다. 전력실에서 땀을 흘리며 가난한 계약직 직원에게 구리 막대를 터미널에 쑤셔 넣으라고 소리치는 최민준을 상상했습니다. 불꽃을 상상했습니다. 침묵을 상상했습니다. 저는 보내기를 눌렀습니다. 전송 완료. 300마일 떨어진 어둡고 동굴 같은 가은 산업의 가슴 속에서 작은 릴레이가 딸깍 소리를 냈습니다. 딸깍, 그리고 천둥 소리. 쾅. 그것은 불의 폭발이 아니었습니다. 세 개의 거대한 산업용 퓨즈가 동시에 끊어지는 소리였습니다. 10영 암페어의 전기가 벽돌벽에 부딪히는 소리였습니다. 주차장의 불빛이 깜빡이다 꺼졌습니다. 예비 발전기의 윙윙거리는 소리가 끊겼습니다. 뒤따른 침묵은 그냥 조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절대적이었습니다. 공장은 돌처럼 죽었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무덤이었습니다. 제 전화가 즉시 울렸습니다. 박 부장이었습니다. 세상에 선영 씨, 변전소 전체가 방금 터졌어요. 전력실에서 연기가 나고 있어요. 모두 괜찮아요? 네. 계약직 직원들이 바지에 불이 붙은 것처럼 뛰쳐나왔어요. 패널이 폭발했다고 소리치고 있어요. 폭발한 게 아니에요. 제가 남은 차를 싱크대에 부으며 말했습니다. 강제로 차단된 거예요. 최 이사는 녹은 퓨즈를 직접 연결할 수 없어요. 당신이 그들을 구했어요. 박 부장이 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선영 씨, CEO가 방금 도착했어요. 그의 리무진이 게이트에 있어요. 연기를 보고 있어요. 좋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제가 안부 전한다고 전해주세요. 공장은 안전했습니다. 망가졌고 비쌌고 완전히 오프라인이었지만 아무도 죽이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최민준의 현대화는 공식적으로 끝났습니다.
이제 뒷정리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뒷정리에는 빗자루가 어디 있는지 아는 청소부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옷장으로 가서 작업화를 꺼냈습니다. 발끝에 먼지 한 점을 털어냈습니다. 쇼타임. 저는 속삭였습니다. 1차 자동차 부품 공급업체의 다운타임 비용은 초 단위로 계산됩니다. 구체적으로 가은 산업에서는 초당 약 10만 원이었습니다. 제가 그 문자를 보냈을 때 저는 그냥 퓨즈를 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미니밴 크기의 현금 더미를 태워버렸습니다. 전력실에서 연기가 거칠 무렵 손실은 천문학적이었습니다. 선적 손실 1억 8천만 원, 계약 위약금 9천만 원, 끊어진 주 퓨즈와 손상된 스위칭 기어 6천만 원, 그 6천만 원이 활용점정이었습니다. 그것은 최민준의 어리석음이 제 안전장치를 만난 직접적인 결과였습니다. 현 회장은 주차장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박 부장의 트럭보다 비싼 캐시미어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는 전력실에 검게 그을린 문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최민주는 그의 옆에 서 있었는데 검댕으로 뒤덮여 마치 은수저를 훔치다 잡힌 굴뚝 청소부처럼 보였습니다. 설명해. 현 회장이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습니다. 무서울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사보타주입니다. 최민준이 더듬거렸습니다. 제가 그녀가 우리를 해킹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녀가 원격으로 전원을 끊었습니다. 이것은 국내 테러입니다. 현 회장이 최민준을 돌아봤습니다. 사보타주일까 아니면 안전잠금일까 소방서장과 이야기했어. 현 회장이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시스템이 불법적인 위상 순서를 감지해서 퓨즈가 끊어졌다고 하더군. 만약 그 퓨즈가 끊어지지 않았다면 주 터빈이 폭발했을 거라고 했어. 그 잠금을 발동시킨 사람이 이 건물을 구했다고 하더군. 최민주는 입을 딱 벌렸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당신을 해킹한 게 아니야, 최 이사. 그녀는 당신이 과실치사를 저지르는 것을 막은 거야. 현 회장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죽은 공장을 가지고 있어. IT팀은 서버가 지워졌다고 하고 유지보수팀은 전력이 물리적으로 끊어졌다고 해. 당신은 끝났어. 제가 고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냥 당신은 떠나야 해. 현 회장이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법무팀에 전화해서 당신을 작은 나라의 GDP만큼 소송할 수 있는지 물어보기 전에 내 부지에서 나가. 최민주는 풀이 죽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정복지이자 실패작인 공장을 마지막으로 한번 쳐다보고는 자신의 BMW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현 회장이 박 부장에게 돌아섰습니다. 전원을 다시 켤 수 있겠나? 퓨즈는 교체할 수 있습니다, 회장님. 박 부장이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스템, 즉 뇌는 사라졌습니다. 최 이사가 지워버렸습니다. 전원을 공급받아도 기계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겁니다. 뇌엽 절제술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우리는 꼼짝 못하는 건가? 않는 한, 박 부장이 말을 흐렸습니다. 않는 한, 뭐? 설계자에게 전화하지 않는 한, 현 회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는 관자놀이를 문질렀습니다. 그는 자신이 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큰 깃털이 많고 양념이 되지 않은 까마귀를 먹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 번호 있나? 있습니다. 박 부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전 11시에 전화가 왔습니다. 음성사서함으로 넘겼습니다. 오전 11시 5분에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음성사서함. 오전 11시 10분 현 회장으로부터 문자가 왔습니다. 가격을 말하시오. 저는 10분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답장했습니다. 저는 은퇴했지만 컨설팅은 합니다. 제 요율은 예전 연봉의 3배이고 서면 사과를 원합니다. 저에게가 아니라 기계에게요. 답장은 즉시 왔습니다. 알겠소. 언제 여기 올 수 있소? 저는 3시간 거리에 있습니다. 아무것도 만지지 마세요. 저는 트럭에 탔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커피를 마시러 멈췄습니다. 오디오북을 들었습니다.
드라이브를 즐겼습니다. 게이트에 도착했을 때 경비원 박주임이 저에게 경례를 했습니다. 실제로 경례를 했습니다.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부장님. 게이트 열어줘, 박주임. 수동으로. 전자는 다 망가졌겠지. 네, 부장님. 저는 정문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현 회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겸손해 보였습니다. 그에게는 새로운 모습이었습니다. 이선영 씨. 그가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현 회장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손을 잡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를 지나쳐 곧장 서버실로 걸어갔습니다. 그가 내 장난감을 얼마나 망가뜨렸는지 한번 보죠. 서버실은 어두웠고 IT팀의 손전등 불빛만이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제가 플란넬 셔츠를 입고 돌아온 메시아인 것처럼 저를 쳐다봤습니다. 부팅해. 제가 IT 담당자 김주임에게 말했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OS가 사라졌습니다. 드라이브가 비어 있습니다. 당신이 볼 수 있는 드라이브가 비어 있는 거지. 제가 수정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 손을 뻗어 USB 드라이브를 꺼냈습니다. 최민준이 제가 개인 파일을 챙기는 것을 지켜봤던 그 USB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메인 콘솔에 꽂았습니다. 작은 녹색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전원, 제가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퓨즈가 박 부장이 문간에서 말했습니다. 들어오는 길에 주 차단기를 물리적으로 우회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보조 전원이 있습니다. 스위치를 눌러요. 박 부장이 레버를 당겼습니다. 펜이 굉음을 내며 살아났습니다. 화면이 깜빡였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USB 읽는 중, 서명 발견됨, 이선영, 레거시 파티션 복호화 중, 최민준 이전 시스템 상태 복원 중, 녹색 막대가 화면을 채웠습니다. 코드가 비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지저분했습니다. 낡았습니다. 스파게티 코드였습니다. 하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시스템 복원 중 김주임이 속삭였습니다. 모든 것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보정 데이터, 타이밍 맵, 모든 것이요. 저는 현 회장에게 돌아섰습니다. 공장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뇌졸중을 겪었습니다. 다시 걷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제가 2주 정도 돌봐야 할 겁니다. 필요한 건 뭐든지. 현 회장이 말했습니다. 피를 흘리고 있소. 계약서. 제가 말했습니다. 컨설턴트 기준, 시간당 30만 원, 최소 6개월 계약금, 그리고 최민준의 사무실은 현장 직원들을 위한 휴게실로 바꾸고 좋은 커피 머신을 들여놓으세요. 현 회장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거래. 저는 다시 화면으로 돌아섰습니다. 제 비밀번호를 입력했습니다. 환영합니다, 설계자. 좋아. 저는 손가락 마디를 꺾었습니다. 이제 차를 만들어 보자. 불을 다시 켜는 것은 쉬운 부분이었습니다. 기계들이 우리를 다시 신뢰하게 만드는 것이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다음 3일 동안 저는 거의 현장에서 살았습니다. 엔지니어링 사무실의 간이 침대에서 잤습니다. 맛없는 커피를 마셨고 그 모든 순간을 사랑했습니다. 현대화는 폐기되었습니다. 클라우드 서버는 연결이 끊겼습니다. 우리는 로컬 루프, 제 루프로 돌아갔습니다. IT 젊은이들은 제가 마술을 부리는 것처럼 제 작업을 지켜봤습니다. 잠깐만요. 어느 날 밤 제가 MIDE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3번 라인을 재보정하고 있을 때 김주임이 물었습니다. 음악용 같은데요. 이 구형 쿠서 로봇의 타이밍 프로토콜은 드럼머신과 놀라울 정도로 비슷해. 제가 변수를 조정하며 설명했습니다. 리듬을 유지하고 싶으면 스프레드 시트가 아니라 재즈밴드처럼 다뤄야 해. 그는 메모를 했습니다. 그는 배우고 있었습니다. 좋은 일이었습니다. 아마 10년 후에는 그도 마법사가 될 것입니다. 금요일 오후 공장은 90% 용량으로 다시 가동되었습니다. 몇 건의 선적을 놓쳤지만 우리는 살아 있었습니다. 출혈은 멈췄습니다. 현 회장은 현장에서 전 직원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는 무대가 아닌 소박한 상자 위에 섰습니다. 사과하고 싶습니다. 그가 지친 노동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잘못된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저는 새로운 것이 더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경험은 다운로드할 수 없는 유일한 것이라는 것을 잊었습니다. 그는 저를 쳐다봤습니다. 이선영 씨가 우리의 선임 시스템 설계자로 남기로 동의했습니다. 그녀는 저에게만 보고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진짜 박수였습니다. 정중한 골프 박수 같은 것이 아니라 손톱이 빠진 남자들의 휘파람과 환호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제가 나서며 말했습니다. 현 회장님, 당신은 누군가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방금 팀에게 사과했소. 그가 혼란스러워하며 말했습니다. 팀이 아닙니다. 저는 최민준이 박살냈던 3번 라인. 이제 반짝이는 새 부품으로 수리되었지만 여전히 약간의 흉터가 남아있는 로봇팔을 가리켰습니다. 그녀에게요. 기계에게요. 당신은 낯선 사람이 그녀를 다치게 놔뒀습니다. 당신은 그가 그녀의 본능을 무시하게 놔뒀습니다. 그녀에게 미안하다고 말하세요. 바닥이 조용해졌습니다. 현 회장은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는 로봇을 쳐다봤습니다. 그는 아내보다 이 기계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노동자들의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그는 제가 농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문화였습니다. 철을 존중해야 했습니다. 그는 안전 케이지로 걸어갔습니다. 그는 노란색 금속에 손을 얹었습니다. 미안하다.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더 크게. 제가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그가 소리쳤습니다. 3번 라인이 좀 소리를 내며 완벽한 용접을 마쳤습니다. 불꽃이 튀었습니다. 그것은 고개를 끄덕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받아들였군. 그가 말했습니다. 그날 오후 늦게 저는 제 새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사실은 제 옛 책상이지만 훨씬 더 편안한 의자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현 회장이 법무팀과 함께 들어왔을 때였습니다. 그들은 새 계약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두 표준입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여기에 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사실 제가 가방에서 문서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해결해야 할 작은 세부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지적재산권입니다. 무슨 말씀이시죠? 12년 전에 제가 노란색 종이 한 장을 책상 위로 밀며 말했습니다. 제가 이 공장을 위해 유령 운영체제를 구축했을 때 회사는 지멘스의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비용을 지불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비쌌거든요. 그래서 전임 CEO, 그 인색한 영혼이 편히 쉬기를 저에게 맞춤형 솔루션을 작성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저는 아래쪽 단락을 가리켰습니다. 그가 이것에 서명했습니다. 맞춤형 코드, 즉 유령 아키텍처는 창작자인 저의 지적 재산으로 남으며 제가 여기에 고용되어 있는 동안 연간일 영원의 비용으로 가은 산업에 라이선스가 부여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변호사가 종이를 집어들자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만약 제 고용이 종료되면 라이선스는 즉시 취소되고 소프트웨어의 모든 사용은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 벌금은 계산해 보세요. 그러니까 현 회장이 창백해졌습니다. 최 이사가 당신을 해고했을 때 그는 부주의하게 전체 공장 운영을 불법으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지난 3일 동안 당신들은 제 뇌를 불법 복제하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원하시오? 현 회장이 물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당신을 고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저는 이곳이 좋습니다. 새로운 조항을 원합니다. 제가 향후 최적화 책임자에 대해 거부권을 갖는 한 라이선스는 영구적입니다. 제 허락 없이는 누구도 제 코드를 건드릴 수 없습니다. 절대로요. 알겠소. 현 회장이 즉시 말했습니다. 그게 다요? 그리고 문 옆에 지정 주차 공간을 원합니다. 제 무릎이 예전 같지 않아서요. 현 회장이 웃었습니다. 긴장된 웃음이었지만 진짜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선영 씨. 저는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6개월 후 공장은 윙윙거립니다. 이제는 다른 소리입니다. 더 깊고 더 풍부합니다. 제 상상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주 동력 장치에 설치한 새 베어링 때문일 수도 있지만 이곳은 행복하게 들립니다. 최민주는 물론 잘 지냅니다. 그런 사람들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그는 경기도의 한 물류회사에서 디지털 전환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습니다. 6개월 안에 그들의 트럭이 강으로 돌진하기 시작할 거라고 장담합니다. 하지만 그건 제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관제탑, 즉 현장을 내려다보는 까마귀 둥지에 앉아 있습니다. 저는 영광스러운 저해상도 녹색 텍스트로 공장의 모든 심장 박동을 보여주는 머그잔에 담긴 차를 마시고 있습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시스템 주니어 설계자가 된 김주임은 현장에서 인턴 그룹에게 온라인 센서 배열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너머로 그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자동 보정을 믿지 마세요. 그가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서보 소리를 들어보세요. 윙윙거리면 목마른 거고 딸깍거리면 화난 겁니다. 기계를 존중하세요. 저는 미소를 짓습니다. 저 친구는 괜찮습니다. 제 전화가 울립니다. 은행에서 온 알림입니다. 컨설팅 계약금이 입금되었습니다. 터무니없는 액수의 돈입니다. 저는 보트를 샀습니다. 낚시를 좋아하지도 않지만 물에 뜨는 것에 앉아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박 부장이 현장에서 저에게 손을 흔듭니다. 그는 시계를 가리킵니다. 오후 3시입니다. 교대 시간입니다. 벨이 울립니다. 1교대 근무자들이 지치고 더러운 채로 쏟아져 나옵니다. 2교대 근무자들이 신선하고 카페인이 충전된 채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밀물과 썰물입니다. 저는 메인 콘솔을 쳐다봅니다. 유령 시스템은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가동시간 4320시간, 오류 0건. 저는 명령을 입력합니다. 그냥 로그를 확인하는 겁니다. 상태 최적, 설계자 이선영. 진짜 은퇴할 수도 있습니다. 돈을 가지고 제주도로 이사 갈 수도 있습니다. 다시는 유압류 냄새를 맡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3번 라인을 쳐다봅니다. 그녀는 그 최면적인 리듬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쿵, 딸깍, 휙. 그녀는 춤을 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떠나면 결국 스텝을 모르는 누군가가 올 거라는 걸 압니다. 새로운 것이 항상 더 낫다고 생각하는 누군가. 유산이 낡았다는 뜻이 아니라 살아남았다는 뜻이라는 것을 잊는 누군가. 저는 어디에도 가지 않을 겁니다. 저는 기계 속의 유령입니다. 그리고 이 집은 유령이 나옵니다. 저는 마이크에 몸을 기댑니다. 좋아, 이교대. 잘해보자. 안전이 최우선이야. 빨간 버튼은 만지지 마. 저는 엔터키를 누릅니다. 날카로운 딸깍 소리. 실행. 시작 시퀀스. 불빛이 밝아집니다. 윙윙거리는 소리가 굉음으로 커집니다. 공장이 숨을 쉬고 저도 숨을 쉰다. 사무실에서의 전투는 회의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회의가 끝난 후에 침묵 속에서 이기는 것이다. 이번 일은 타이밍이 전부라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일이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